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 시작 전에 총 11분의 타로 마스터 분들의 소개, 그리고 타로 상담 이벤트에 대한 안내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저의 강의를 모두 듣고 훈련을 마치시고 아주 까다로운 자격 검정 시험까지 모두 통과하신 분들이세요. 타로가 주는 메시지를 충분하게 전달하면서도 여러분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정말 훌륭한 타로 마스터 분들이시니까요.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이분들을 찾아 상담을 해보시길 추천할게요. 그리고 타로 묘묘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 상담 이벤트를 진행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타로 마스터분들의 소개와 상담 이벤트 내용은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운명처럼 저희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피어낼 것이라는 운명의 의미도 있는데요. 씨앗이 있는데 피우지 않는 것, 혹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일까요? 오늘은 타로카드로 여러분의 씨앗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답게 피워낼 수 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타고난 복, 그 씨앗은 어떤 모양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지 생각하시면서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파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타고난 복의 씨앗을 읽어봤는데요.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파랑 분들의 인생길에는 좀 중요한 지점마다 사람의 힘이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그 타인의 힘이라는 거는 여러분에게 에너지의 차원으로 들어온다고 보이거든요. 에너지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흐르고 움직이고요. 또 주고받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어떤 한쪽이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양쪽의 밸런스가 맞춰져서 또 그러면서 오고 가는 모습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그 에너지가 오고 가면서 서로의 감정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좀 눈에 보이는 두 분만의 결실이 있다고 보여요. 반드시 로맨틱한 관계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파란 분들은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인복이 있구나. 나라는 사람 알고 보니까 인복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물론 파란 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의 복을 느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보내는 에너지의 모양이라든지 또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방식, 또 그걸 상대방이 받아들이면서 생기는 조합, 이 퍼즐 모양이 좀 나름 독특한 면이 있거든요. 아무나 다가와서 여러분의 퍼즐에 맞추려고 한다면 분명히 마찰만 일으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나한테 딱 맞는 퍼즐 조각, 이거 찾는 거는 인생에 자주 등장하는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오늘 파란 분들께서 뽑으신 카드를 보면 분명히 그 퍼즐 조각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너무 쉽게 만나고 쉽게 알아보게 되면 그건 당신이 복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또 만약에 이 파란 분들에게 작용하는 이 사람의 힘이 단지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람이라면, 단지 여러분을 잠깐 도와주려고 다가오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인연의 힘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을 잠시 도와주고 어려움을 모면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또 여러분의 성장하는 거를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도와줬으니까 다음에 파랑 네가 도와줘야 돼. 약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잠깐만 도와준 사람은 여러분에게 좀 빚지는 마음, 부채의식을 남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 분들의 이 인연의 힘, 여러분에게 약간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하나의 세계를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에 해당되고요. 평생 갈 수 있는 우정, 또 연인, 파트너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가장 먼저 들어온 우정 카드를 보시면 내 삶에 들어오는 친구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의 파트너십은 이렇게 이유가 있을 것이고 좀 하늘이 보낸 것 같은 운명 공동체의 느낌 강하게 줄 것 같아요. 이 우정이라는 관념은 반드시 동년배 친구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관계는 아니라고 여겨지거든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도 있고요.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도 사실은 우정의 모습을 읽어볼 수 있어요. 애정 관계가 강한 속성인 그런 사이라고 하더라도 동반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게 된다거나 뭔가 같은 일을 할 때 이런 우정 같은 느낌도 들 수 있고요. 하지만 부부가 사실 가장 동지 의식을 느낄 때에는 자녀를 양육할 때라고 보여요.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자립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머리를 같이 싸매고 각자 정보도 가져오고요. 또 토론도 하고 의사결정도 내리고 행동도 옮겨요. 각자의 역할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서로 연결돼 있고 소통이 돼야 돼요. 이런 모습은 오히려 애절한 사랑에 가깝기보다는 전우애의 모습에 가깝죠.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도 우정이 있을 수 있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많은 추억을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고민도 스스럼 없이 나누게 되면 그러면 시간 지나면 정말 친구 같은 부모, 친구 같은 자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파랑 분들은 좀 중요한 인간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동지의식이나 파트너십이 들어오는데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복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의 존재는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만들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거고요. 또 그거는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또 오늘 두 번째 들어온 자부심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인연의 힘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어떤 정서적인 의지가 되는 차원, 이걸 넘어설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 자부심은 좀 스스로 긍지를 갖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이 카드의 숫자 19는 수비약으로 보면 1이 되기 때문에 이 메이저 카드 1번 마법사가 가진 힘을 이 카드도 공유하거든요. 이 인연에 힘이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 스스로 어떤 긍지를 갖게 된다라는 마음, 이 인연을 기반으로 나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중독적이고 집착적인 관계가 아닐 것이고요. 내가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상대고 또 상대방도 그런 헌신을 보여주는 좀 신뢰의 관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 인연의 복을 배우자 자리에 사용하실 것 같거든요. 결혼한다는 게 이제 서로 헌신하기로 약속한다 이런 사회적인 계약에 속하기 때문에 좀 상호 협력적인 관계고요. 또 결혼은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내 배우자를 만난 것에 이유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이 울타리가 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울타리 안을 채운다든지 두 분이 행동하는 패턴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관계는 확실한 서로 보완이 되고 또 그래서 서로를 더 존중해주고 각자 자기 일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함께 가는 관계가 되거든요. 또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게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상대방이 보여주는 일관적인 행동이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보여요. 결혼의 관계가 아니라면 아주 찰떡같은 비즈니스 파트너라든지 혹은 소울메이트나 예술적인 영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동반자 가능성도 있고요. 어느 관계나 이제 두 분의 관계가 좀 동등하게 연결되거든요. 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의 모습이 있어요. 특히 파랑분들은 이분과 이 합이 굉장히 굵게 연결되거든요. 좀 자잘한 인연의 힘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나는 좀 굵은 인연의 힘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내 진심이나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이런 마음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 사람 만나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보다는 좀 소수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게 더 바람직한 성향, 그게 더 편안한 성향 타고나셨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데 이제 결혼을 염두에 두신 분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알짜배기 인연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결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미리 여러분만의 이상형의 조건도 검토해 보시고 주변 사람도 살펴보시고 나의 조건, 나의 관념 이게 나한테 또 적절한 것인지 좀 면밀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카드들 보면 여러분의 성향 자체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좀 쉽게 떼어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정을 한번 붙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문제는 한번 붙여놓으면 그걸 떼어내는 게 훨씬 더 감정 소모가 더 크신 분들로 보여요. 오히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력하시는 공부나 일이나 뭔가 금전 이쪽에 좌절이 생긴다고 하면 그래 그건 그냥 과정이야. 내가 노력을 덜 했나 봐. 이렇게 쿨하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의 차원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쉽게 단칼에 쳐내지 못하실 것 같아요. 어쩌면 파란분들은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편이지만 타인한테 오히려 좀 관대한 편으로 보여지거든요. 또 관계에서 얻는 안정감도 분명히 있어요. 후폭풍도 꽤 겪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걸 반복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좀 소수로 오래 유지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여러분이 살면서 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경계선을 만들어 두시거든요. 마음을 온전히 주는 사람을 두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정 떼는 것이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상처를 받은 다음에도 좀 아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실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으실 때 그게 뭐 동료나 친구나 연인이나 관계없이 좀 상대방 입장에 많이 몰입하는 분들이라고 보이거든요.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이나 나랑 인연이 맺어지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이야. 흔치 않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또 그런 인연에 대한 무게감도 꽤 묵직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카드들은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에너지가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 만나고 나면 내가 이 사람 만나려고 이제까지 힘든 관계 겪었구나. 좀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약간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게 되면 인간관계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은 인연을 도전해보고 그 가운데에서 뭔가 최상의 인연을 찾겠어. 이제 이렇게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 마음에 좀 어려움이 많이 남으실 수 있어요. 미리 여러분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들을 해보시고 나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사람, 나랑 함께 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굴까? 약간 그런 차원으로 머릿속으로 미리 그려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이 프라이드 카드랑 같이 들어온 카드가 굴 카드인데요. 굴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안에 새로운 우주가 있어요. 이 굴은 원래 전통적으로 이 비밀스러운 세계, 또 오묘한 우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파랑분들의 인연은 이 양쪽의 사람이 밸런스를 맞춰서 완전히 딱 닫히게 되고 또 하나의 세계를 구분짓게 될 것이다.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굴은 양쪽의 껍질이 제대로 딱 맞아들었을 때 이 안에 하나의 세상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대체할 수 없는, 다른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조합이 있고 그런 짝꿍이 있다. 이런 의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셰익스피어 작품에는 세상은 당신에게 굴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때의 굴은 좀 꿈을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세상, 영미권에서는 굴을 그렇게 야망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도 여러분의 야망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있다. 근데 그게 어떤 이 나머지 한쪽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인연을 통해서 등장할 것이다. 또 그것을 믿어라. 이런 조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이 특히 굴이 품고 있는 진주가 있는데 그건 마지막에 들어온 이 잉어 카드랑도 연결해 볼 수 있거든요. 이 우리 문화에서도 잉어는 좀 용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할 만큼 그런 설화 속의 존재로도 각인돼 있어요. 근데 이 카드에서는 잉어를 일본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말하고 있거든요. 이 일본에서도 잉어를 좀 길한 물고기라고 여긴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잉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강의 상류까지 도달하는 잉어는 용으로 변한다고 하는 설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잉어는 힘과 행운의 상징이고요. 고난을 극복하는 내적인 힘, 그런 내공, 이런 상징을 뜻한다고 해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 힘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새로운 레벨에 도달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진주를 품을 수 있는 굴이 되셨고 또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용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연을 만날 때 조금 더 지금보다 자신감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정말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엄청난 인연의 힘이 있다. 그 인연이랑 또 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상상 속의 동물인 용.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만들어 갈 것이다. 좀 강한 확신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분명히 파랑분들은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드는 인연, 그 사람이 여러분의 타고난 북에 새겨져 있고 반드시 온다라고 해요. 내가 혹시 그 사람을 제대로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하실 수 있지만 그런 걱정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가운데 들어온 조언 카드를 보시면 신뢰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당신의 여정, 특히 당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일의 궤도, 여기 올라타는 과정에는 당신의 감각과 꿈이 있다. 당신의 느낌과 꿈을 믿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카드의 모습처럼 수정구슬이 있으시거든요. 이 수정구슬은 단순히 미래를 보게 도와주는 예지의 능력을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슬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요. 또 심지어 그 미래마저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이 천사의 힘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또 아래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당신의 채널이라는 카드도 들어왔는데요. 당신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하늘은 때가 되면 당신에게 적절한 신호를 보내줄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이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파랑분들은
하늘이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천천히 만들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나는 50점 정도밖에 안 됐나? 누가 나랑 인연을 이어가고 싶겠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은 여러분을 50점에서 멈추게 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을 90점까지, 100점까지 만들어 갈 거거든요. 그리고 딱 그 점수에 맞는 사람, 여러분 상태에 딱 적절한 사람을 붙여줄 거예요. 두 분이 이제 200점을 만들 거고 또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당신은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고 또 동전 8번이랑 월드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완성도에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인연에 있어서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연의 퀄리티가 중요하다. 이 점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파란 분들에게는 좀 대체할 수 없는 찰떡 같은 인연의 복, 이걸 타고났다. 또 그걸 당신이 직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특히 그 인연이랑은 여러분이 좀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런 결심이 드시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결심이 드셨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그 사람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보라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타고난 복을 읽어봤는데요.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한테 좀 하늘이 여러분한테 특별한 운명을 심어놨다. 그 운명이 여러분만의 길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은 혼자 걷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이랑 늘 닿아 있다. 하늘이 언제나 보라분이랑 함께하고 또 운명에 거대한 힘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분들의 삶은 아무래도 좀 일반적이라든지 무난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요. 좀 극적인 장면이 곳곳에 숨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만의 아픔과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의 경험으로 만들어 가시는 내공도 생기실 거고요. 또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정체성도 생긴다고 보여요.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면 보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땅으로 내려보내서 좀 여러 경험을 인간이랑 같이 더불어서 겪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돌아와서 신과 함께 해라. 이제 여러분에게는 좀 굉장한 역할이 부여된 것 같아요. 그만큼 하늘이 여러분을 좀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고 보이고요.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하늘이랑 연결되어서 바로 신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들을 통해서 하늘도 이제 인간 세상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고 하고요. 또 보라분들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되는 게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도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은 원래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런 깨달음도 생기실 거예요. 그런 특별함이 운명에 새겨져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는 나만의 특별함과 유니크한 부분이 있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여러분 인생 전반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줄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랑 갈등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 특별함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갈등 장면을 다시 바라보시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나는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방식을 생각하고 있고 저 사람은 다른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약간 이렇게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나의 특별함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상황을 바라보신다면 많은 부분에서 납득이 되실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의 특별함을 모르고 있다. 저 사람은 나의 맥락을 모르고 있다. 그렇다면 아마 나와 다른 생각 가질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시다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생기실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랑 갈등 장면 만드는 상대방까지 납득하게 되고요. 저 사람은 저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하늘이 깨닫기를 좀 원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또 그 부분에서 여러분의 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특별함을 세상과 어떻게 어우러지게 만들 것인가? 그 안에서 여러분의 특별함을 또 잃지 않을 것인가? 여기서 여러분의 복의 씨앗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사실 보라분들의 복은 정말 엄청나게 큰 영향력과 파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요. 왜냐면 여러분이 오늘 두 번째로 뽑으신 카드에 보시면 실현된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왔거든요. 이 단어는 이제 원하는 것을 스스로 끌어당겨서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보이지 않던 것, 또 존재하지 않는 것도 심지어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창조의 힘이 있고요. 특히 그거를 이 현실, 물질적인 세계에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보라분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되실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을 가지고 계세요. 조금 전에 제가 보라분들은 좀 하늘이 직접 땅에 천사를 보낸 것 같은 그런 임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하늘이 천사를 보낼 때 너는 가서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직업으로 살든 누구랑 관계를 맺고 살아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저 네가 해야 되는 거는 인간의 삶을 관찰하고 직접 경험해라. 그 안에서 하늘의 뜻을 표현하고 또 사람의 뜻을 하늘에 전달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미션만 줬을 거예요. 보라분들은 그만큼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늘의 천사가 이제 땅에 내려와요. 나는 이제 땅에 왔으니까 어떤 일을 해볼까? 어떤 직업 가져볼까? 나 어떻게 살아볼까? 고민 많이 하겠죠. 천사니까 마음만 먹으면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더 많은 나라 가보는 경험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천사는 나는 아주 궁핍한 나라에 갈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아주 처절하게 어려운 삶을 함께 경험해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천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겪는 경험이 달라질 거거든요. 하지만 결론은 어떤 삶을 살든 인간의 삶을 경험하고 관찰하고 또 그 안에서 천사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라분들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또 그만큼 열린 결말은 여러분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이 카드는 사실 아주 깨끗한 하얀 종이 같기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얀 종이밖에 없는데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요? 약간 염세주의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때로 아무것도 쥐어진 게 없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보라분들은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아주 귀한 원석일 거예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나 금처럼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보석은 아닐 수 있어요. 엄청 비싼 명품인데 로고가 보이지가 않아요. 아는 사람만 알아보고 대다수의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는, 전혀 모르는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원석이라는 것, 또 여러분은 하늘과 연결된 천사라는 것, 그거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랑 관계가 없이 하늘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복은 결정적으로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유연함, 여기서 온다고 보이거든요. 오늘 가운데 들어온 이 카멜레온 카드 보시면 카멜레온은 이 주변 색깔에 맞춰서 자신의 색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라분들도 아마 상황에 맞는 말투라든지 뭔가 표정이라든지 옷차림, 패션 스타일, 액세서리 여러 가지 믹스매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거거든요. 아마 보라분들 중에서는 이 복 자체를 이렇게 직업 분야에 이미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유니폼을 입는 그런 직업 가지고 계실 수 있고요. 뭔가 고객을 응대한다든지 늘 비슷한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 분들,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목소리를 좀 크게 높여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회사 안에서도 다양한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또 출근하고 나서 여러분의 모습, 퇴근한 이후에 여러분의 모습, 이게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족들 사이에서 어떤 목소리로 대화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회사나 학교랑은 또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타고난 복 중에 하나의 키워드는 이 장면의 전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교하고 섬세하게 여러분의 성향을 접목시켜 보실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여러분이 스위치를 켜고 끼는 것을 여러분의 타고난 영역에 조금 더 반영하신다면 좀 더 남다른 위치에 올라가실 수 있고요. 사회적인 명예도 올라가고 또 여러 자아를 가지시면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유명세를 타게 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여러 개의 가면을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가면을 기반으로 금전적인 부도 따라올 수 있어요. 그야말로 그 가면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만드는 그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 보라분들의 타고난 복 안에는 좀 물질적인 거에만 한정하기에는 아쉬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이런 것은 이 하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고결하고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온 우정이라는 카드에서도 나는 더 고결한 선한 힘,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사람들과 연결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인연과 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다양한 감정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 모든 인연, 이걸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신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고귀한 뜻을 한층 더 이해하실 거고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그냥 다가오고 잠시 기쁘게 하고 잠시 슬프게 만드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저 희노애락의 감정을 여러분한테 경험하게 하려고 보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늘은 여러분에게 이 땅에 특별함이라는 씨앗을 통해서 보냈고요. 여러분이 그 특별함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그걸 또 어떻게 여러분답게 구현해 갈지 그 시행착오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고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만의 특별함, 이 가면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보낸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라분들은 사실 나는 좀 선택받았다 이런 마음도 늘 새기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직업에서 하는 일, 이 직업의 표본이 될 수 있고요. 나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로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 약간 이런 생각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을 가지시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시거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현상이 아니에요. 보라분들은 그 현상을 경험하는 가운데 생기는 관점, 또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세상의 본질과 지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라분들은 현상에 흔들리실 필요도 없고 현상에 좌우되는 분들도 아니실 거예요. 워낙 또 카멜레온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변화가 왔을 때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좀 강한 중심이 있으시거든요. 또 오늘 보라분들의 카드를 보면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약간 좀 외롭고 어렵다라고도 느껴지는 마음도 있어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역할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 드는 순간도 있으실 수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학생이시라면 학생으로서 지금 겪는 상황, 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무언가 분명히 깨달음이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하늘로 돌아가셨을 때 신이 물어볼 거예요. 너 인생에서 세상에 내려가서 학생의 역할을 해보니까 어떤 거 느끼게 되었니? 약간 이렇게요. 여러분은 이렇게 신한테 어떤 명령을 받은 존재로 보이거든요. 가서 인생을 한번 경험해봐라 이렇게요. 그런 고귀한 선택을 받았다는 거, 그거 깨닫고 나시면 인생의 더 큰 복은 사실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이 하늘과 연결돼 있다. 나는 특별하다. 여기서부터 충분히 찾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보라 고르신 분들 중에서 하늘이 나한테 그래서 어떤 씨앗을 주었는지 나한테 어떻게 살아보라고 한 건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감을 발휘해 보시면 좋다라고 해요. 오늘 감각을 말해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에서 보시면 당신은 점점 섬세한 감각을 발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분들은 보고, 듣고, 만지고 아주 다양한 감각이 발달될 거고요. 그러면서 세상의 자극을 받아들이시게 될 거예요. 그 자극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카멜레온이 색깔을 바꿔야 되는지 직감적으로 알게 될 거고요. 점점 색을 바꾸면서 적응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결국 오늘 카드들의 조합을 보면 보라분들에게는 지금부터 앞으로 어떤 다가올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을 점점 가다듬고 바꾸게 될 거라고 보이고요. 특히 그 경험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냥 흘려 지나가고 오히려 불평이 생기는 경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나는 하늘과 연결돼 있는데 나한테 지금 이 경험이 온다는 거는 하늘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거든요. 아주 섬세하게 반응하게 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식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맛을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미식가가 되거든요. 종류를 가리지 않고 그냥 아무 구분 없이 먹는 사람은 대식가는 될 수 있어도 미식가가 될 수는 없어요. 자신만의 감각 수용체, 이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거든요. 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전문적인 역량도 키워야겠죠. 이제 이렇게 오늘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보라분들은 뭔가 하늘이 여러분한테 직접 내려준 특별한 재능이라든지, 특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 안에서 내가 어떤 색을 내야 되는지, 조화와 균형이 동시에 고려되면서 여러분만의 특별한 색깔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걸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이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착착 가면을 바꿀 수 있는 적응력도 뛰어나시고요. 또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판단력도 있으시고, 그 안에서 의미를 분석하고 하늘의 뜻을 알아가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도 타고나신 것 같아요. 또 오늘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천사들이 함께할 것이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도 들어왔기 때문에 보라분들은 특별히 하늘이 내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하늘은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특별히 여러분은 인생에 변화가 없을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작은 변화보다는 좀 큰 변화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매력과 진가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파도처럼 몰려올 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가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서 어떻게 나의 특별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신다면 아마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것들, 아무도 감히 시도할 수 없는 것들도 성취하실 수 있고요. 아무도 깨달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들도 가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능성은 어떤 하나의 단계나 하나의 직업이나 뭔가 일정한 돈의 액수, 이렇게 한정 짓지 마시는 게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가능성을 조금 더 확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고 미션을 받았다. 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겪는 경험들, 이걸 통해서 나의 더 큰 목적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초록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타고난 복을 이제 뽑으신 카드들을 읽어봤는데요. 초록분들의 복은 이제 여러분의 머리와 손이 연결될 때 드러나는 창의성, 그리고 예술성,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마 초록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 머리와 손이 연결되는 능력, 그 신경망, 굉장히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머릿속에 흘러가는 생각들이 손에 연결되는 그 뉴런의 작용이 헐거운 사람도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걸 현실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부족한 사람이 있거든요. 반대로 또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창의성이나 독창적인 면이 부족해서 또 가지고 있는 손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초록분들 경우에는 여러분의 잠재의식 안에 예술적인 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걸 끌어내서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역시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초록분들은 이 손으로 하시는 걸 기반으로 여러분의 적성을 활용하실 수 있겠다고 보이고요. 손에 굉장히 힘이 있기 때문에 좀 다방면에 여러분의 손재주를 활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나는 손재주가 없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생각이 지금 너무 넘치고 있고 아직 손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혹은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건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이 발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주 뛰어난 발명가가 있는데 생각은 다 구현했는데 아직 재료를 완전히 구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본격적인 실험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상태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초록분들은 두뇌와 손의 연결, 여기에 늘 집중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양쪽 중에서 한쪽이 치우치게 된다든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그쪽을 조금 더 보강해 주시는 방향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소가 있는데 그 시소의 양쪽의 균형이 딱 맞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의 복이 이제 세상에 확 드러나기 시작할 거고요. 그걸 또 초록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손을 보시면서 여기에 내 복이 있었구나. 내 복이 여기서 왔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의 손을 보시면서 내 복이 손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두뇌에서 연결된 손의 움직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손만 바라보시기보다는 두뇌에서 펼쳐지는 생각 이거랑 손으로 움직여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 이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균형 감각이 맞아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 이걸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복도 가지고 계세요.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초록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이제 손재주 있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평가를 받으셨을 수 있고요. 일을 빨리 배운다라든지 빠르고 완벽하게 일한다. 일 처리가 깔끔하다. 이런 평가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다 타인의 눈으로 보여지는 관점이거든요. 사실 여러분은 상황 판단이 빠르기 때문이고요. 그냥 손이 빠른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적응 감각이 뛰어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주의 집중을 걷어낼 수 있는 단호한 성향도 가지셨다고 보이거든요. 내가 참여할 자리 혹은 내가 빠져야 되는 순간 이런 부분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정해진 기한 안에 적정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관념도 강하시기 때문에 많은 초록분들은 좀 사회생활이라든지 큰 조직이 있을 때 이제 그럴 때 여러분의 자리를 더 잘 잡으실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또 그러면서 독립적인 성향이 있으셔서 내가 해야 되는 일, 내 업무 이런 게 딱 구분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만의 시간 관리도 되고 또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일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좀 여러 사람이 걸쳐있는 애매한 일보다는 좀 역할 구분이 확실한 일, 그런 일을 더 선호하실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을 잡으셨을 때 이제 여러분의 역량이 더 드러난다고 보이거든요. 많은 경우에 초록분들은 자기 영역이나 장소가 딱 명확하게 분리된 곳, 여기서 업무를 하셨을 때 여러분의 잠재력이나 집중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이거든요. 다분히 좀 전문적인 분야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어요. 자기 자리를 딱 잡고 중심을 잡은 다음에 쭉 밀고 나가는 그런 면이 강하시거든요. 계속 규칙이 바뀐다든지 일정이 계속 변경되는 그런 일은 여러분에게 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고난 복을 여러분의 직업 장면에 활용하시려면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시기, 이런 직업, 일의 분량이 예측이 가능한 것, 그런 상황,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초록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것, 또 두뇌와 손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 함께 맞물려가는 그런 타이밍, 이런 부분에 더 최적화되어 계시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나는 복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균형이 좀 틀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 균형 잡는 게 똑같이 딱 맞춰서 잡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거실에 이제 큰 벽에 액자를 걸려고 할 때, 못을 박으려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 액자가 2개가 있는데 똑같이 평행을 맞춰서 걸어야 되는데 내가 구멍을 여기에 뚫어서 이렇게 잘 이어본다고 해도 그 평행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수평을 잡아줄 수 있는 자를 이렇게 준비해서 계속 수평을 잡아가면서 다음 구멍의 위치를 정해야 돼요. 이렇게 양쪽의 물건의 위치를 잡는다거나 혹은 무게를 비교할 때 저울을 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울도 이제 양쪽 무게를 똑같이 재려면 정말 세밀하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균형점을 잡는 것 자체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은 균형점을 일단 잡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잡으시면 그 다음에 멈추지 마시고 성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운명적으로 여러분은 점점 더 사이즈를 키우는 데 특화된 분들이세요.
그럼 아까 저울이 있었는데 그 저울의 균형을 맞췄는데 한쪽에 물건을 조금만 더 넣으면 다시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아, 이제 겨우 균형을 맞췄는데 그만 올려놓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 분명히 드실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만약에 4살의 어린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4살의 몸이 있어요. 또 4살의 지능도 있어요. 4살의 손 근육도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4살에게는 정말 충분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가 1살, 2살 나이가 더 들게 되면 더 성장해야 돼요. 몸이 더 먼저 성장할지, 지능이 먼저 성장할지, 근육이 먼저 성장할지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귀찮고 힘들고 버거워도 현 상태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때로 신체가 성장해야 되는 어린아이, 시험을 앞둔 학생, 그거 아니면 우리 공부도 필요 없고 성장도 의미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졸업분들은 계속 성장하셔야 되거든요. 신체의 성장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자꾸 늙는 거 말고는 달라지는 거 없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기 몸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거든요. 어느 쪽, 오른쪽, 왼쪽 중에 어느 쪽 근육이 틀어졌는지 혹은 어느 쪽 관절이 틀어지진 않았는지 내가 균형 맞게 걷고는 있는지 사실 인간의 몸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더 돌봐줘야 되고 더 케어해야 돼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두뇌와 손, 이 조합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졸업분들은 이렇게 평생의 성장을 멈출 수 없는 분들이고 근데 그 성장이라는 것이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두뇌와 손이 같이 움직이면서 만들어가는 좀 깊어지고 진해지는 그런 성숙의 의미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아마 많은 졸업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경험이 쌓이게 되고 또 손이 하는 경험을 두뇌가 받아들이고 또 두뇌가 다시 손에게 전달하는 이 손과 두뇌의 합작이 있고요. 이 코디네이션에서 오는 창조물, 이게 이제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아직은 빛을 발하지 못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과가 언제가 가장 맛있을까요? 이제 그거는 각 사과 열매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그거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연 상태 그대로 둔다면 이 사과가 딱 나무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나무에 떨어지기 직전, 그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완전히 익은 상태가 되어서 이제 나무가 사과 열매를 땅에 떨어뜨려요. 그래야 그때가 되었을 때 씨앗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제대로 익었을 때 떨어뜨려요. 그때가 아마 가장 맛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우리는 사과를 원하는 때에 먹으려고, 인간이 원하는 때에 먹으려고 성장 촉진제도 뿌리기도 하고요. 또 원하는 때가 될 때까지 계속 바라봐요. 저 사과가 혹시 벌레한테 먹히지 않을까, 새한테 먹히지 않을까 불안해하죠. 근데 하지만 사과를 바라만 본다고 해서 더 빨리 익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옆에 있는 다른 과수원의 사과랑 또 비교도 하거든요. 왜 내 과수원에 있는 사과는 더 빨리 익지 않을까, 더 맛있게 익지 않을까 계속 비교하고요. 근데 이런 비교에서 벗어나는 게 또 졸업분들의 복을 키우는 거, 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때가 분명히 있으세요. 왜냐하면 두뇌와 손의 협응, 그 성장은 각자의 시간이 있거든요. 오늘 먼저 들어온 카드에는 인내심, 끈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인내심과 끈기는 그저 여러분한테 버텨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모든 일이 신이 만든 순서와 규칙에 의해서 벌어진다는 걸 난 받아들인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일은 신이 정한 규칙과 신이 정한 순서에 의해서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 전이 어렵지 막상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훨씬 더 편해져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지금쯤이면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돼. 이 정도는 가진 게 있어야지. 나 이 정도 스펙은 갖춰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잠재의식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건 엄밀히 바라보면 여러분의 때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때, 이거거든요. 사람들은 다 이때 하더라. 이때 졸업을 하더라. 이때 취업을 하더라. 이때 결혼을 하더라. 이런 말은 사실 존재할 수 없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 말이 맞는 말이라면 모두가 이혼하는 때가 있고 모두가 죽는 때가 정해져 있다. 이런 말도 맞는 말일 거예요. 졸업분들은 여러분만의 두뇌와 손이 만들어내는 합작품이 있는데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때가 아니고요. 하늘이 정해준 여러분의 때를 맞춰서 그때에 맞춰지면 완성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록분들은 뭐 평생 공부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평생 성장해야 되는 운명이시기도 해요. 왜냐면 다다를 수 있는 높이가 좀 세상 사람들과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오늘 종안 카드에도 보시면 공부라는 키워드가 들어왔어요. 많은 경우에 초록분들은 이 여러분들만의 책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 공부를 좀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그 공부가 뭐 꼭 학창 시절에 하는 공부는 아닐 거예요. 이 카드에서도 지금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이제 올빼미랑 같이 책을 읽고 계시거든요. 이 올빼미랑 같이 책을 읽는다는 거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읽는다, 함께 한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초록분들 중에서는 아마 연구를 계속 하시는 분들, 강의를 하게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강의 준비하는 모습일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전공이나 뭐 직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미래에 대한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눠질 수 있거든요. 이 공부라는 거는 자기 지식과 지혜를 넓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강의나 뭔가 출판을 위한 연구 이것도 다 여기 들어가거든요. 특히 그래서 초록분들은 그냥 하나의 자격증이나 하나의 직업에서 머무르지 않으실 것 같고요. 점점 두뇌의 역량을 키우도록 또 다방면으로 자격증을 준비하실 수 있고요.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 뭐 스타트업을 구상하신다든지 이렇게 약간 넓게 여러분의 직업 세계도 키워갈 수 있는 복도 가지고 계세요. 배우는 거랑 머릿속에 담는 것, 머릿속에 흘러가는 생각 이거를 손으로 표현하는 복이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젊은 나이에 하나의 직업이나 레벨에서 멈추긴 좀 아쉽거든요. 4살의 지능이랑 몸이 4살한테는 적합하지만 거기서 성장이 멈추는 게 아쉬운 거랑 똑같아요. 또 여러분은 크라운 차크라 카드, 또 기린 카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히 좀 남다른 두뇌, 또 남다른 관점을 가지셨다고 보이거든요. 이 크라운 차크라는 여러분의 두뇌가 이제 하늘이랑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당신의 두뇌를 깨워야 한다. 그렇다면 신의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다. 두뇌에 전해지는 직관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기린은 워낙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멀리 내다보는 능력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능력이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좀 하늘을 나는 정도, 이 새 정도 돼야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새 높이 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새는 날아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거든요. 땅에 잘 안 내려와요. 새가 또 땅에 내려왔을 때는 힘이 강하지가 않아요. 새는 날개가 없으면 포식자한테 잡아먹히기 쉽거든요. 근데 하지만 기린은 발을 굉장히 단단하게 땅에 디디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현실적이다. 현실에서 힘이 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초록분들은 단지 그냥 높은 것을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것, 하늘과 연결된 머리가 있고 그걸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의 균형,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발전시키는 것. 이 양쪽의 힘을 동시에 키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기린은 키도 커야 되고 다리도 튼튼해야 되니까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에는 타이거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타이거는 좀 여럿이 몰려다니지 않는 좀 독립적인 동물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자기 힘이 충분히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초록분은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의 힘으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카드는 아까 처음 보셨던 카드, 이 인내심, 기다림, 이거랑 같은 맥락이기도 해요. 자신의 때를 온전히 하늘에 맡길 수 있는 사람, 나의 꽃이 피는 시기를 하늘에게 맡기는 사람, 또 그 정도의 지혜를 만들어가고 완성시키는 사람, 바로 초록분들이라고 보이는데요. 평생 끝없는 성장을 하실 거고 두뇌와 손이 함께 만들어져서 개발될 거고요. 양쪽의 균형과 발전을 동시에 진행하시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도 되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복을 현실에 꼭 드러내시는 삶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노랑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노랑분들의 타고난 복을 읽어봤는데요.
노랑분들의 복은 좀 에너지의 기류가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의 존재 자체가 좀 내면에 강하게 응집되어 있고요. 좀 응축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여러분이 겉에서 느끼실 때는 강하다고 여기지 못하실 수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드러나는 차원의 영역, 좀 물리적인 현장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의 기류라기보다는 여러분은 내면의 힘이 강하시거든요. 여러분을 보면 약간 칼보다 펜이 강하다, 이런 말도 생각이 나요. 드러나는 무력이나 무술보다 펜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글이 주는 힘이 때로 강할 때가 있거든요. 용이 또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이제 물 아래에 잠잠히 있을 때처럼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용의 기운을 타고나셨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거를 하늘이 지금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용은 또 하늘에 올라갈 때 이제 엘리베이터처럼 직선으로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이미지가 자꾸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에너지는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특히 그 나선형 구조가 점점 커질 때는 이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외부 공기를 만나면서 그 원이 더 커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타고난 복은 사람마다 다른 발전 가능성,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복은 이제 안에 가득 찬 아주 요동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밖으로 꺼내셔야 제대로 쓸 수 있고요. 혼자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아무도 모르게 가지고 숨기고 있으면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노랑분들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는 좀 세상과 접점을 잘 찾아야 된다, 이런 점도 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가장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노랑분들은 여러분의 약간 통통 튀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회랑 잘 융합하고 잘 가다듬으면 아주 예술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읽을 수 있고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점으로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예술로 활용하실 수 있으시면 음악이나 미술이라든지 이렇게 예술적 차원으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분야로 발전해 가실 수 있어요. 혹은 이제 말이나 글로 활용하셔서 작가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도 탁월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연극이나 영화라든지 이렇게 스토리텔링,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실 수 있고 연기를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게임을 개발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게임 안에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신다고 해도 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그런 작가로 발전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스토리가 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이걸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광고라든지 마케팅이나 홍보, 좀 이런 쪽으로도 여러분의 에너지와 복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노랑분들의 복은 좀 사람들이랑 관련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그림을 아주 뛰어나게 그리는 화가가 있는데 방에서 혼자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계속 방에만 쌓아두기만 한다면 그 그림은 세상의 빛을 볼 수 없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사람들이랑 계속 엮이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이제 물론 여러분이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사건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또 분명히 상처와 시련도 포함할 거예요. 근데 그런 점들이 또 여러분의 예술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사람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 욕구를 읽어내는 것, 여기서부터 사실 모든 마케팅이 시작되기 때문에 노랑분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의 직업에 더 활용하실 수 있고요. 더 성과를 내실 수 있어요. 이제 금전적인 소득이라든지 명예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람들과 다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분명히 그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대신에 또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이랑 부딪히면 상처를 어쨌든 받긴 받으니까요. 하지만 이 나선형의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처음 바닥에 있을 때는 아주 작은 원으로 시작하거든요. 그 작은 원이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점점 크기를 키워요. 한층 올라갈 때는 당연히 중력을 거슬러야 되니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원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냥 점들이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면 원이 틀어지게 되거든요. 태풍이나 토네이도 같은 이런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상 생각해 보시면 각 층별로 원이 아주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원이 층별로 있다라는 거는 그게 한편으로는 모나지 않았다라는 특징도 연결되거든요. 세상 살다 보면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표현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하지만 주변 상황에 맞춰야 된다든지 혹은 굳이 내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전체의 의견 따라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여러분이 얻게 되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50명 정도 모여있는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 다 존중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 또 어떤 찬반 토론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의견을 또 하나로 모아야 되니까 투표도 해야 될 수 있죠. 다수결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명이었다면 이 26명이 찬성하고 24명이 반대한다면 결국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이 돼야 돼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이 혹시 그 24명의 반대의 입장이시라면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은 그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막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슈를 두고 찬성을 말하고 있구나. 이걸 일단 첫 번째로 알게 되시겠죠.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과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거는 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개별성, 이렇게 상대주의,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되시겠죠. 세 번째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그럼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두고 보자. 약간 이런 마음도 있어요. 네 번째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었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 카드들은 이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약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약간 이런 명언으로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때로는 당장 이기고 싶은 마음 들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싶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당장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가 선하게 받아들이자. 또 그 안에서 선한 의미를 찾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의 나선형의 구조, 이 원이 한 번 더 커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그 계기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다수결의 상황을 제가 예로 말씀드린 것이 이 노랑분들은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겪는 사건들, 그 안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얻게 되는 지혜, 결국은 이루어내는 화합, 거기서 얻게 되는 희열, 이제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복에 이제 뿌리가 내리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여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노랑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거고요. 네트워킹 분야에도 확실히 발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네트워킹이나 리더십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분야다라고 좀 보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모든 분야에서 결국은 네트워킹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리더십이라는 것도 어떤 분야의 전문가는 당연히 리더십을 가지게 돼요. 이제 그래서 노랑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종류는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일을 하든 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것이다. 이걸 늘 마음에 새기시는 게 필요하고요. 여러분은 작은 연못에서 멈출 분들이 아니세요. 나는 지금 아주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 물고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막 몰아치면서 옆에 있는 큰 강으로 툭 던져질 수 있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갈라지고요. 강이 휩쓸려가지고 여러분이 바다까지 쭉 가실 수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여기 있다니 정말 꿈도 못 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어느 분야에 가시거나 여러분은 강연자로도 서게 되실 수 있어요. 하시는 일이 아무리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일, 외로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 일을 누군가한테 전달하셔야 되거나 전수하게 될 수 있고요. 이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말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직책에 오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경험이 이제 노하우가 돼서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사업의 방향성을 지휘하는 이런 역할까지 거머쥐실 수 있어요. 일단 오늘 노랑분들에게 들어온 키워드가 서비스 카드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 이런 단어가 들어왔는데요. 이 두 단어는 마치 반대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죠. 하지만 이 단어는 사실 연결돼 있고 이 여러분의 그 나선형 같은 삶의 길 이걸 말해주는 카드들이에요. 이 첫 번째 들어온 서비스 카드를 보시면 나는 사람들을 도울 때,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선한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카드는 이렇게 단순한 짧은 문장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거는 이제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행동을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때로 누군가를 돕는 일은 이제 상대방이 직접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잘 관찰해서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내가 저 사람이라면 지금 이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도와줄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굉장한 헌신이 필요해요. 세상에는 다른 사람 돕는다는 명분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하면서 뭔가 주목받고 싶어 한다든지 누군가를 도우면서 그 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돕는 행위 자체를 자기 경력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가 없이 돕는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결국 진정한 이 서비스, 이 진정한 섬김, 이 의미는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온전히 되어본다. 그러면서 나의 이익은 추구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노랑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여기에 여러분의 탁월한 재능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사람들을 배려하기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삶을 돌아보시기보다는 나는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그 능력을 성장시켜서 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닥을 잡아보신다면 이 여러분의 복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지 다방면으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장으로도 연결되고요. 또 처음 말씀드릴 때 이제 칼보다 펜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랑분들은 이제 글이나 말, 표현, 단어 이게 이제 여러분의 타고난 복을 발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이거든요. 오늘 조언 카드로 라이팅 카드, 글쓰기 카드가 들어왔어요. 당신은 당신이 쓰는 단어와 글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영감을 주고 가르치고 즐겁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이렇게 글로 남기는 습관을 가지시면 이 여러분의 글이 정말 세상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또 그 글이 다듬어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장폭도 넓어질 거고요. 여러분의 글 자체가 와인처럼 성숙되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이 카드가 보여주는 이미지처럼 여러분이 글을 쓸 때마다 이제 천사들이 뒤에 있을 것이고 이 천사가 여러분의 손을 직접 잡아줄 거고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될지 친절하게 가이드해 줄 것 같거든요. 살면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그 사건이랑 어떤 감정이 다가올 때 그걸 글로 기록해 보시고요. 쭉 줄글로 적는 게 처음에 힘들다고 생각하신다면 처음에는 사진이랑 짧은 글 남기시는 것도 좋아요. 또 이런 기록 카드가 여러분에게는 이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 이 예언자 카드로 연결되거든요. 여러분의 기록은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 이걸 다 연결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내러티브와 서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또 근데 타고난 말솜씨가 없다, 글솜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글솜씨와 말솜씨가 유창하고 멋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제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는 그 안에 진정성이 있고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짧은 글이라고 해도 그 안에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글로 남겨보시는 습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또 그게 여러분의 성장에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라고 해요. 또 오늘 가운데 명상 카드 그리고 독수리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노랑분들은 사람들이랑 만나는 경험 또 그 안에서 섬기고 리더십을 키워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러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글로 이야기하는 이런 복을 가지셨거든요. 이러니까 사실 명상의 시간 가지시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명상이라는 거는 이제 세상의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것, 하늘과 내가 직접 소통하면서 나를 치유하는 과정,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내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냥 나는 소진되고 소비돼요. 그저 나는 사람들 배려하다가 시간 다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잠시 모든 스위치를 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시간 가지시는 거 중요하겠죠. 또 한 번쯤은 이 독수리의 마음으로 모든 사건을 멀리서 한번 바라보세요. 이 안에서 내가 혹시 섬기는 행동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고 속마음이 텅 빈 건 아닐까? 내가 혹시 인정받는 데 취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나를 동시에 성장시키고 나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
나와 세상을 동시에 치유하는 것, 그러면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만의 타고난 복의 중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들이 점검된다면 여러분의 복은 훨씬 더 쉽게 드러날 거고, 막혔던 것들이 있다면 이 중심을 통해서 풀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을 여러분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빨간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타고난 복을 오늘 고르신 카드들로 읽어봤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복 키워드에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빨간 분들의 타고난 복은 당연히 성공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좀 금전적인 부분에서 누리는 성공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여러분의 성공은 좀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낸다, 좀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요. 그 성공이 좀 타고난 복, 여러분의 길, 여기 이미 새겨져 있는 건 확실하지만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라고 보이거든요.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그 땀방울에 대한 대가와 보상, 이거는 성공의 모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빨간 분들의 성공은 좀 어떤 특정한 분야에 아주 열정을 가지고 몰입하게 되는 장면, 그게 이제 성공으로 이어진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하나의 전문 분야에 파고들게 되는 그런 성향도 보이고요. 또 하나의 분야가 정복되면 그 다음 분야로 또 넘어가게 되면서 여러분만의 영역이 조금 확장되는 모습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봤을 때 이제 빨간 분들이 그냥 순간 집중력이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의 순간 집중력이 좋은 건 맞는데, 이제 긴 인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순간의 힘을 한 곳에 사용하시고 완성을 딱 하시고 다음에 바로 집중력을 옮기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왔을 때는 내가 진짜 여러 경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많은 경우에 빨간 분들은 좀 자수성가의 아이콘이 될 것이다 라고도 보이거든요.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여러분만의 어떤 왕국을 세우는 모습도 있어요. 사업을 하게 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제품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여러분만의 사업장이 가지는 분위기, 좀 이런 것도 보여요. 특히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큰 조직이라든지 어떤 커다란 힘으로부터 발탁되는 모습, 주목받는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걸어가게 되면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윗사람으로 승진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시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 권한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복을 타고나셨기 때문에 리더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도 지금 상태에서도 여러분은 좀 리더의 마음, 리더의 관점 가지시는 거 필요하거든요. 일단 내 삶 자체에 있어서 내가 최고 경영자다, 좀 이런 생각은 당연히 가지시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절제력도 강해진다고 보이거든요. 자기관리나 운동이나 동기부여, 자기개발, 이쪽에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스스로 쌓아가는 노력이 있으시거든요. 이 노력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는지, 또 이 결과들이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논리적으로 깨닫게 되는 흐름도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는 이런 노력을 하면 이제 앞으로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될 거야, 이런 자기 신뢰도 훨씬 더 강해지거든요. 즉흥적인 행동이나 유흥이나 중독적인 행동, 자기 파괴적인 행동, 이런 거는 여러분한테 해가 된다, 이거 훨씬 점점 더 강하게 믿게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젊은 시절에는 유흥을 즐기실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내가 오래 살려면, 또 건강하게 살려면 유흥보다는 자기 관리에 집중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점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요. 굳이 유흥을 즐기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행복을 이미 찾게 돼요. 억지로 유흥에 대한 욕구를 절제하고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절제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즉흥적인 만족감이나 뭔가 금방 사라지는 유혹, 이런 거는 여러분 자체가 끌리지 않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 같아요. 또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흐름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정말 빨강은 저 일을 즐기면서 한다, 이렇게 깨닫게 될 거예요. 빨강분들은 성공이 새겨져 있고, 또 그 성공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 이 자발적인 열정, 여기 있다고 보이거든요. 내가 이걸 해서 돈 많이 벌 거야, 성공을 목표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이 날 따라온다,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오늘 이 성공 카드를 보시면 사랑보다 더 위대한 목적이 없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의 목표는 그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사랑 그 자체, 그걸 이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완성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전공 공부라고 한다면 그 공부에 대한 열정과 사랑, 몰입 그 자체가 되고요.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사업 같은 거 하시면 여러분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또 고객에 대한 사랑도 엄청 커지는 거죠. 부모가 된다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랑 그 자체는 당연하고요. 물론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빨강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성공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빨강분들은 굳이 성공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성공하고 싶어, 이런 말은 그 자체에 성공에 대한 결핍의 감정이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여러분은 성공을 목표로 하실 필요가 없고 그저 사랑을 목표로 하신다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진정한 열정, 의지, 이거를 쏟아내시면 성공이 당연히 여러분의 꼬리를 잡게 되고 여러분을 따라오는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지셨다고 보여요. 또 오늘 두 번째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엔젤 넘버 66을 가지고 계신 힐링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이 먼저 수비학에서 66은 이 6이 두 번 들어오기 때문에 이 6의 의미가 2배가 된 더 강해진 상황이에요. 이 6은 또 조화와 공동체, 사랑,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로 카드 메이저 카드에서 6번이 러버스 카드예요. 그래서 이 66, 이 6이 두 번 들어온 숫자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아주 믿음과 신뢰, 치유, 균형,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에도 이 힐링의 키워드가 어떤 논리로 나왔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타고난 복에는 이 힐링의 차원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은 내면에 이미 치유의 에너지가 있고요. 평화를 가지고 계시고 그걸 세상에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이런 힘도 가지고 계세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성공은 그냥 이기적인 차원으로 흘러가지 않을 거고요. 어떤 세상의 평화라든지 안정, 또 사랑과 힐링, 이걸 전하는 측면이 강하실 거예요. 빨강분들은 공부를 하신다고 해도, 뭐 연구를 하신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명예로 멈추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가족의, 가문의 영광이 된다든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 뭔가 인류에 영향을 주는 발자국, 약간 이렇게 발전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빨강분들 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 빨리 사실 공부 끝내고 놀고 싶어,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많이 쓰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사실 여러분의 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실 수 있고 정말 돈 많이 버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성공이 여러분 꼬리를 따라오니까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한 차원 높게 이제 인류의 차원에서 꿈을 더 원대하게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회사원이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나는 지금 회사에는 열정을 이렇게 쏟을 수가 없다, 나는 지금 일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지금 상황 안에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점이 있거든요. 확실히 배워두시는 게 좋아요. 회사에 소속된 시간이 있는데 이제 이 시간을, 이 경험을 내가 어떻게 인생에서 의미 있게 남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관점을 가져보시는 게 좋거든요. 조직 안에서 소통의 방법, 거래처랑 회의할 때 내가 어떤 말투를 써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서류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직에서 일하면서 배우게 되는 게 진짜 많거든요. 하다못해 전화 받는 방법, 또 이메일 작성하는 방법, 단순해 보이는 그런 일들도 노하우를 분명히 쌓을 수 있어요. 빨강분들은 언제나 내가 전문가가 될 것이다, 나는 이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분명히 써먹을 것이다, 분명히 이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지시는 게 좋거든요.
오늘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은 일을 하시면서도 학습이 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결국 여러분만의 사업을 하신다든지 뭔가 조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든지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결과 반드시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돈을 받고 있는데 일을 배우고 있네? 약간 이런 관점을 가져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 경험하시는 게 나중에 여러분의 사업체를 만들 때 훨씬 더 도움 되신다고 해요. 현재 지금 이미 사업하고 계신 분들 경우에는 좀 정성을 다하는 거, 또 하나하나 여러분의 숨결이 들어가게 하는 것, 약간 장인 정신? 이런 부분이 여러분의 성공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오늘 이미지를 보면 여러분은 특히 부모 역할에서 정말 많은 거 깨달아 가실 수 있어요.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얻는 그런 결실, 성장을 바라보는 것, 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고귀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바라볼 때, 또 일을 바라볼 때, 아이를 바라볼 때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것, 나의 일에,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사랑을 조금씩 더 불어넣는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 성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빨간 분들은 이 성공을 의미하는 완주 6번 카드, 그리고 넉넉하고 자애롭고 평화를 전하는 이 여황제 카드 같이 떴거든요. 처음에 들어온 성공 카드의 의미를 조금 더 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약간 최종적으로는 이 도자기를 빚는 도예가 이런 이미지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술성이 다분히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간도 예술적으로 꾸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좀 건축가 같은 성향이 있으시거든요. 이 건축가는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자연과 사물의 조화도 이뤄내야 되고 배치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건물의 기능도 생각해야 되고 기술을 또 도입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예술적인 감각도 필요하고요. 인문학적인 감성도 필요해요. 근데 동시에 건물은 사실 아무리 아름답게 짓는다고 해도 그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막 부실 공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건축 공학 이런 측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건축 분야가 정말 인간의 어떤 기술과 공학, 또 뭐 기계와 인간의 조화, 예술과 기술의 합작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건축이 눈에 보이는 거라면 건축물이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건축에 포함될 수 있어요. 하나의 가정을 꾸려가는 것도 건축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고요. 사업을 꾸려가는 것도 건축이겠죠. 뭔가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PD나 뭐 감독이나 작가 다 건축의 차원에 포함되거든요. 이런 분야의 빨간 분들이 특히 더 여러분의 타고난 복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동물 카드에 비버가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이 건축의 장면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빨간 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하나의 세계,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차원일 수도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많거든요. 여러분은 결혼해서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 갈 때 그걸 자녀가 봤을 때 정말 또 힐링이 될 수 있겠죠. 또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이게 너무 단단하고 너무 커서 나는 정말 집으로 가면 힐링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빨간 분을 보면서 세상에 다른 성공이 사실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너처럼 행복한 가정 꾸리면 그게 성공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혹은 뭐 보이지 않는 결과물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그 스쳐 지나가는 미소, 이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일하는 사람, 빨간 분을 보니까 정말 성공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차원, 그때도 힐링을 만들어내실 수 있고 또 끊임없는 성찰, 연구하실 거고요. 일하면서도 공부를 계속하시고 연구하신다든지 뭐 아이를 키우면서도 공부를 계속하실 수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의 길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일들 동시에 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뭔가 짬이 나고 틈이 나면 쉬고 싶고 늘어지고 싶은데 빨간 분들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또 시간 관리도 정말 잘하게 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카드를 보면 이 저울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왔어요. 딱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다라는 점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빨간 분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서 성공이 따라오게 되고 이 모든 게 주변에도 힐링으로 작용하게 되고 선한 영향력도 주고 또 성공도 만들어내고 성공도 지휘하고 이런 능력은 따라오고 이미 심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 안에서 여러분이 좀 지치실 수 있어요.
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에너지 충전하는 과정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또 가운데 들어온 꿈 카드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필요로 한다거나 혹은 어떤 직감이 필요하실 때 이제 여러분의 꿈을 활용해보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내가 그 밤 사이에 어떤 꿈을 꿨지? 이렇게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꿈은 그냥 꿈이 아니고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깨어나서 여러분의 의식한테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그 꿈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 많은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 꿈을 단서로 하나씩 덧붙이시다 보면 여러분의 낮 시간 동안 그 열정이 더해지면서 엄청난 포텐이 터질 수 있거든요. 그날의 꿈에 또 새로운 비전이 보이게 되기도 해요. 이제 꿈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낮 시간에 가지는 열정과 힘을 밤 시간의 힐링과 또 새로운 자극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 이제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렇게 빨간 분들은 여러분이 사랑을 더하는 일에 성공이 반드시 있다는 거, 여러분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그 세계는 힐링이라는 거, 그 복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빨간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